현재 인터넷상에서 비타민C가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자신의 비타민C에 대한 영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하여간 대다수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이런 종류의 자연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이나 기타 건강보조식품들을 멀리 배척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합성된 신약들은 특허권위부터 약의 가치를 상당히 비싸게 붙일 수 있지만 자연생물에서 얻는 비타민 종류들은 커다란 돈을 벌기가 만만치 않으니 자연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현재 비타민C에 대한 논쟁은 용량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용량이 맞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일정한 용량 이상 먹어도 소양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논쟁 속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약물이 어떤 질병에 좋다고 하는 판단 기준은 그 약물이 실험관 내에서 어떤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고 난 다음 동물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적합성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 용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비타민에 관해서는 중간 단계인 인체 적합성에 관한 문제는 쏙 빼놓고 논쟁이 붙어 약간 잘못됐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타민C는 중국, 캐나다와 영국 등지에서 옥수수 전분을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 비타민C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비타민C가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인간 개개인의 옥수수에 관한 적합성을 따지고 나서 용량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개인에게 옥수수에 대해 과민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몸에 좋다는 비타민C는 아주 소량을 먹어도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중에는 자연생물에서 채취하는 약품인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중에는 옥수수, 고구마, 복숭아 혹은 키위 등등 많은 식품 등이 다양한 사람에게서 과민반응, 알레르기, 소화불량, 전신상태 저하, 위장장애, 설사, 작게는 근력소실 등의 다양한 이상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 중 특히 의료계의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로는 포도당 주사약입니다. 응급환자나 입원 환자에게 보통 루틴으로 사용하는 흔한 약인데 이 포도당은 주로 고구마 전분에서 추출돼 만들어지는 약품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약품이 일단 몸에 들어가면 피곤함이 잘 풀리고 아팠던 몸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소수의 사람에게서는 부당 쇼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의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고구마가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용량 비우전적인 현상이며 아주 소량이라도 어떤 경우는 쇼크에 빠지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미세한 근력소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중 미세한 근력소실로 이어지는 식품들은 인간의 감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인체에 독소로 작용하는 식품일 것입니다. 비타민C가 아무리 감기나 독감에 좋다 한들 이런 식품과 같이 옥수수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특이체질 혹은 비적합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몸에 쇼크나 알레르기와 같은 심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미세한 근력소실로 이어지는 독소로 작용할 때는 장기간 먹어도 커다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전신상태 저하 또는 피로, 권태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몸의 향상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비타민C가 시험관 내에서 여러 바이러스에 좋다면 옥수수 외에 다양한 식품, 즉 오렌지, 레몬, 감잎 등등 다양한 식품들에서 비타민C를 축출해 만들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용 문제로 그런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옥수수를 통해서만 비타민C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품에 대한 인체의 적합성 테스트는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간혹 쓰레기통을 뒤져 상한 음식을 먹는 개들을 보면 병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은 독특한 냄새의 능력으로 자신과 적합한 음식을 고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몸에 적합한 음식은 약간 상해도 몸에 병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대의학에서는 화학적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대체의학이나 기능의학을 하는 학자들은 이런 화학적 반응 외에도 물체 간 전자기적 반응으로도 야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전자기적 고유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서로 만나면 상쇄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증폭되어 공명 현상을 이야기해 이런 진동의 증폭이 인체의 물리적 감각 자가 수용체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몸에 아주 약하게는 근력 소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전자기적 감각 고유 수용체를 거친다는 이론도 있지만 이런 감각은 동물에게는 현재 그 능력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는 고의 서실돼 우리 몸은 미세한 전자기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통로가 기능을 하던 간에 이런 현상의 결과는 약하게는 근력 소실로 나타나므로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몸에 적합한 음식이나 약품들을 구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체 밖의 자연계에서도 공묘현상이 일어나는데 심하면 다리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산사태나 도로 붕괴 등의 현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롭게는 핵자기 공명장치인 MRI나 무선충전기와 같은 이로운 기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체에서는 우리 인체와 서로 공명하는 것들은 뇌에 나쁜 영향을 주어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에 대해 이런 현상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용량에 관계없이 옥수수에서 만들어진 비타민C는 인체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